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MXML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MXML은 처음에 입문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일종의 디자인을 위한 하나의 XML 계통의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디자인적인 요소, 그들을 이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미 뭐 그동안 우리가 액션 스크립트를 해오면서도 뭐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또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MXML에 대한 뭐 요것만 또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MXML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적인 구성 요소를 뭐 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종류 정도만 파악하셔도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뭐 액션 스크립트처럼 그렇게 좀 뭐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는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공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긴 하지만 일단 컴포넌트의 종류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컨트롤 컴포넌트죠. 그죠? 이 컨트롤 컴포넌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MXML의 가장 기본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자 기본 그런 컴포넌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그 플렉스 빌더라고 하는 툴을 이용하시면은 우리가 왼쪽에 그때도 뭐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너무 액션 스크립트에 대한 문법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 이런 디자인적인 구성은 우리가 거의 사용을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입문이나 이제 그 소개를 할 때 아마 보여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을 해가지고 뭐 직접 우리는 사실 코딩을 했었죠. 대부분 간단한 디자인 정도는 그냥 코딩을 했었는데 자, 요와 같이 이런 자, 그 컨트롤 패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플렉스 컴포넌트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잠깐 한번 같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은 자, 일단은 비주얼 컴포넌트와 넌 비주얼 컴포넌트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자, 말 그대로 화면에 보여지는 컴포넌트냐 아니면 화면엔 보여지지 않지만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지원되는 그런 컴포넌트냐 두 가지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 컴포넌트는 화면에 표시되는 컴포넌트고 그래서 대부분은 전부 다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컴포넌트죠. 넌 비주얼 컴포넌트는 화면에 표시되지는 않지만 데이터 처리라든가 액션 스크립트 처리라든가 이벤트 처리 또는 화면 처리에 사용되는 이런 컴포넌트 즉 백그라운드 서비스 컴포넌트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바로 요거였죠. 액션 스크립트를 불러다 쓰기 위한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셨고 그 외에도 모델이라든가 XML과 같은 자, 요것도 우리가 처음에 그 소개란에 처음 그 이 기초 입문란에서 이런 맛보기도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 우리가 HTML 같은 경우도 화면에 보여지는 뭐 텍스트라든가 라디오라든가 뭐 셀렉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히든과 같이 보여지지 않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 종류들은 뭐 꼭 요 그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뭐 플렉스 빌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일단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저는 이제 최대한 하나하나를 한번 다 간단하게나마 다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컨트롤 컴포넌트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컴포넌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버튼이라든가 체크박스 등 사용자가 키보드나 마우스 등으로 조작하는 컴포넌트 뷰에 컨트롤즈라는 카테고리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API 찾아보실 때 바로 컴포넌트 뷰라는 클래스에 컨트롤즈라는 바로 그 클래스를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각각의 컨트롤 컴포넌트에 대한 뭐 자세한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차피 우리가 책을 일일이 뒤져볼 필요 없이 API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컴포넌트의 주요 속성은 이제 우리가 쭉 나와 있는데 뭐 ID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여러분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뭐 좌표라든가 크기라든가 또는 라벨, 텍스트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모든 이 컨트롤들 있잖아요. 자, 이 컨트롤들의 부모 클래스가 바로 컨트롤즈 클래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이 클래스, 이 주요 속성,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파악을 하시면은 모든 컨트롤이 이건 다 공통 속성이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 이거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속성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에도 어떤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라면은 부모 클래스를 먼저 공부를 하시면 자식 클래스는 50% 이상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벤트에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라든가 또는 내가 값을 입력하는데 입력할 때 그것이 이제 결국은 값이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 변경이 되자마자, 뭐 되자마자는 아니고 이제 변경 입력을 해서 이제 그것이 이벤트가 다른 이벤트로 바뀌었을 때, 바로 그때 일어나는 이벤트 체인지,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컨트롤 컴포넌트를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자, 일단 자세한 설명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잠깐 화면 정지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플렉스 빌더 이용하시면은 이런 속성들은 뭐 자동적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SDK 방식으로 직접 일일이 명령어로 코딩하는 거 아니라면은 플렉스 빌더라고 하는 툴을 이용하신다면은 이런 속성들이야 뭐 자동적으로 제시가 되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딱 봤을 때 좀 특별한 부분 뭐 그런 것들 한두 개만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버튼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링크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이 링크 버튼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커서의 모양이 바뀌는 버튼.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평범한 버튼보다는 약간의 그 어떤 그 디자인적인 부분이 약간 그 가미된 뭐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고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앞에 이렇게 링크 버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것이 다른 거고, 사실 버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다 보면, 그러니까 버튼은 기본적인 속성은 같지만 그 여러 가지 버튼의 종류에 따라서 자기만이 갖는 특색이 약간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는 이제 그 속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박스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체크박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할 때 사용하고, 요 체크박스도 일종의 버튼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버튼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자식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버튼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확장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버튼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체크박스라고 하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좀 추가됐다는 것 뿐이지 기능은 버튼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속성 자체가 그냥 눌렸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선택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selected라는 속성. 자,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자, 라디오 버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그라미에서 얘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selected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룹 네임이라는 거, 요거를 꼭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같은 그룹의 이름으로 묶어줘야지만이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 가능하다. 이건 뭐 HTML도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 그룹 해서 라디오 버튼은 아까는 하나하나 낱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건 여러 개의 라디오 버튼을 한꺼번에 묶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룹 형태의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자, 요것은 이벤트 디스패처를 확장한 넌 비주얼 컴포넌트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딱 놨다고 해서 디자인을 할 때 이거를 딱 구성을 했다고 해서 이게 처음부터 보여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넌 비주얼 컴포넌트입니다. 아까 라디오 버튼은 하나씩 낱개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이제 디자인 하자마자 어차피 화면에 보여지는 그런 컴포넌트라면은, 자, 얘네들은 어떤 특정 이벤트에 의해서 또는 데이터가 바인딩 됐다라든가 그럴 때 이제 화면에 이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를 그룹할 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컴포넌트. 그래서 화면에 보여진다기보다는 그냥 라디오 컴포넌트를 좀 더 그룹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넌 비주얼 컴포넌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도 아주 간단하죠.
예, 하나의 그룹 아이디로 묶을 수 있는 속성, 요 아이디라는 속성,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피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컬러 피커는 말 그대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자, 아마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요 밑에 작은 화살표 있죠, 요거. 자, 요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러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요런 패널이, 판이 나오죠. 바로 이제 그런 컴포넌트가 컬러 피커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셀렉티드 컬러라는 속성을 통해서 선택된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속성. 그것도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추저 해가지고 말 그대로 달력 컨트롤이죠, 달력. 그렇죠? 그래서 달력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바로 데이터 추저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UI 컴포넌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어떤 디자인 부분을 이제 거의 완성한 컴포넌트가 UI 컴포넌트인데, 그거를 확장한 달력 컴포넌트다 보시면 되고, 얘는 자체적인 이벤트도 갖고 있어서 각각의 날짜를 선택할 때마다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한 처리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속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을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어요. 해가지고 날짜는 어떻게 보여지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게 할 건지, 그런 다양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한번 찾아서 하나씩 한번 해보시면은 그걸로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뒤에 또 이렇게 더 많은 속성들도 있으니까, 자, 요거 그냥 이름만 봐도 대충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성들, 굉장히 많은 속성이 있지만 뭐 별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속성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쭉 한번 읽어봐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요것도 이제 일종의 데이터 추저랑 비슷한데,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비슷한데, 다만 아까는 그냥 달력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는 날짜 자체가 그냥 화면에 보여지는 그런 컨트롤이었다면, 데이터 필드는 날짜를 선택해서 그 날짜가 입력되는 것까지, 여기에 날짜가 입력되는 것까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개의 컴포넌트, 텍스트 필드하고 달력, 데이터 추저. 자, 바로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듯한 아니라 합쳐놓은 거죠. 바로 그런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풋과 데이터 추저의 기능을 합쳐놓은 컴포넌트다. 텍스트 인풋은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얘는 딱 한 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날짜를 어떤 형식으로 보여지게 할 건가.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자, 그럴 때 우리가 포맷 스트링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날짜 형식으로 보여지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그 날짜가 여기에 입력이 됐을 때, 자, 바로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떤 처리하기 위한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pass 펑션 또는 label 펑션,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특별한 기능 처리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클로즈나 오픈이라는 이벤트도 있어서 달력을 닫거나 열 때도, 자, 우리가 요 이벤트를 통해서 상당히 뭐 어차피 이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아주 간단한 날짜를 입력하는 기능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 슬라이드, V 슬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자, 요건 말 그대로 지금 옆에 그림 보시면은 어떤 건지 금방 아시겠죠? 일종의 조절기죠, 조절기. 슬라이드 바. 그렇죠? 그래서 H 슬라이드는 호리존탈. 그렇죠? 그 다음에 V는 버티컬. 해가지고 가로나 세로에 대한 그런 슬라이드 조정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특성상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금 간격이라고 해서 이제 틱 인터벌 이런 것도 지정할 수가 있고, 이동 간격 이제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드래깅 해가지고 이제 드래그 하는 동안에 값을 처리할지 여부. 자, 이런 특별한 이벤트들이, 이런 속성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머릭 스태퍼 해가지고, 자, 말 그대로 얘는 단계별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 단에서 많이 또 보셨을 그런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숫자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자, 뭐 얘는 속성이 이제 뻔하겠죠. 그러면은 최대 최소값 지정할 수 있고, 이동 단위, 스택 값, 그런 걸 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숫자 값을 여기에 증가 감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컴포넌트, Numeric Stepper라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아주 최고로 간단한 컨트롤이죠. 말 그대로 어떤 문자열만을 출력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지만은 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컴포넌트가 레이블이라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지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그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텍스트 컴포넌트. 자, 텍스트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요거는 라벨, 아까 우리가 봤던 레이블을 좀 더 확장한 예,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지 문자열을 처리할 때 문자열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 문자열과 또는 HTML 문자열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 예, 바로 그런 컴포넌트가 텍스트 컴포넌트. 그러니까 레이블보다는 조금 기능을 더 확장한 예, 그런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속성을 딱 보면 딱 속성도 그렇게 두 가지예요. 보시면 텍스트 속성, HTML 텍스트 속성. 예.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속성이 다 지정되어 있으면 HTML이 먼저 우선한다는 거. 뭐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에리어. 요거는 이제 HTML에도 이제 똑같은 이름의 컨트롤이 있죠. 바로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그렇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여러 줄을 아예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입력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텍스트 에리어. 물론 출력을 할 때도 쓰겠지만 입력을 받을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텍스트 에리어라는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그 특성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쭉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속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줄을 입력하다 보니까 특히 뭐 이제 이런 것도 보시면 워드 랩 해가지고 워드 랩 같은 경우는 뭐죠? 요게 자동으로 줄 바꿈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텍스트 에리어에 보면 이제 쭉 입력하다 보면은 그냥 쭉 옆으로 이어서 이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 스크롤 바도 생기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요 크기 안에서만 입력이 되게끔.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줄 바꿈이 될 수 있게끔 할 건지. 그런 속성. 예,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자동으로 생기게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스크롤바를 생기지 않게끔 할 건지 뭐 이런 속성들. 예,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인풋이라고 하는 게 있죠. 텍스트 인풋. 자, 텍스트 인풋은 말 그대로 얘는 텍스트 에리어하고 이제 기능은 유사하지만 아까도 잠깐 우리가 설명했었죠. 한 줄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 줄. 그래서 이 텍스트 인풋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또 우리가 쉽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긴 자동적으로 엔터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예, 이미 자동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텍스트 인풋에 예,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그 엔터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엔터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물론 얘는 한 줄만 입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까 우리가 텍스트 에리어에서 봤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 그대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텍스트는 텍스트인데 보통은 이제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 따로 컴포넌트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하든가 또는 예, 뭐 무료 컴포넌트를 따로 구입을 해서 예전에는 많이 썼던 기능을 아예 이 플렉스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리치 텍스트 에디터라고 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글을 입력할 때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구비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리치 텍스트. 자, 여기 딱 모양만 보셔도 아시겠죠? 마치 워드 프로세서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렬 기능이라든가 글자 어떤 속성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들도 아예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글자를 입력할 때 좀 더 풍부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이름 자체도 리치 텍스트 에디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콤보 박스 기능도 있죠. 컬러 피크, 텍스트 에리어, 버튼, 텍스트 인풋 이렇게 다양한 컴포넌트를 아예 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게 리치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용하시면 아주 예, 굉장히 요긴한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이제 예, 뭐 없어서는 안 되는 또 컴포넌트 중에 하나겠죠. 이미지를 뿌려줄 수 있는 컴포넌트. 예,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SWF 로더를 확장했다 해서 우리가 이제 플래시, 그렇죠. 플래시를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으로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로는 이거 JPG 또는 PNG, GIF, SWF까지도 우리가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예, 그런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성의 값을 줄 때 바로 요 값 있죠. embedded라고 하는 요 값으로 이제 주시게 되는데,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svg 파일도 표시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vg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 같은 거를 XML 형식의 그 파일로서 구성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미지 자체를 보통은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뭐 에디트 플러스나 메모장을 열면은 당연히 그게 열리겠습니까? 하지만 얘는 열리죠. 그렇죠? 이 이미지는 XML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기로 편집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텍스트 편집기로. 뭐 메모장이나 이런 걸로도 편집이 가능한 그런 파일이 SVG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표시가 가능한, 예, 바로 그런 속성 값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요거. 자, 근데 이때 이제 만약에 컴파일할 때는 이제 SWF에 이미지까지 포함되니까 당연히 사이즈도 커지게 된다라는 뭐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자, SWF 로더. 자, 방금 전에도 나왔지만 SWF 로더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플래시 파일이잖아요.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이미지를 통한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SW 로드 컴포넌트. 아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SWF로 컴파일된 플래시. 그러니까 플래시 파일이죠. 플래시나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그거를 실행을 해서 메모리에 로드를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가 SWF 로드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미지와 함께 플래시 파일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오토로드라는 요거 잠깐 볼까요? 오토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그 내용을 말 그대로 이런 JPG, PNG, GIF, SWF 이런 컨텐츠를 자동으로 로딩을 할지 말지 여부.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자동 실행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aintain aspect ratio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원본의 넓이나 높이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 컨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 조절 가능이죠. 크기. 그렇죠? 크기를 조절 가능하게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show busy cursor 해가지고 로드 중 커서를 보여줄지 여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로드 하면은 보통 모래시계 같은 거죠. 이런 이제 커서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지게 할 건지 말 건지. 예, 그런 여부가 되겠고, 소스는 이제 컨텐츠 경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릿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플릿 같은 경우는 로딩이 다 끝났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고,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딩이 하고 있는 중, 로딩하는 중에 발생하는 이벤트가 프로그레스가 되는 거고, 언로드는 로딩된 객체를 다시 우리가 메모리에서 내리고자 했을 때, 언로드 될 때,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 그래서 이 SWF 로더라는 이제 이 이벤트에 대한 속성, 요것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레스 바. 자, 요것도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겠죠. 어떤 우리가 진행 표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라든가 또는 무언가 우리가 실행을 할 때 그 몇 %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사용자로 하여금 막연히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프로그레스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던 컴플릿이나 프로그레스와 같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 속성도 뭐 마찬가지죠. 예, 나머지 속성 같은 경우도 뭐 indeterminate라고 읽어야 되나요? 요거는 자, indeterminate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실제 진행을 보여줄지 말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디렉션은 진행 방향. 그렇죠? 진행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드된 바이트 수에다가 전체 바이트를 나눈, 예, 그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제 우리가 그 진행되는지에 대한 수치값, 그것을 지정할 때 쓰는 것이고, 뭐 그 외에는 뭐 나머지는, 예, 크게 보실 건 없는데, 모드 잠깐 볼까요? 모드. 모드에는 세 가지 값이 있죠. 이벤트, 폴드, 매뉴얼.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벤트에 의해서 업데이트할지 아니면 직접 주입을 할지 아니면 수동으로 우리가 요 진행을 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진행 업데이트를 우리가 바를 쭉 진행하는 그런 방식. 예, 바로 그게 되겠고 소스는 말 그대로 이제 뭐겠습니까? 진행 상황을 체크할 객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레스 바라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 디스플레이. 자, 비디오 디스플레이는 뭐, 요것도 마찬가지 이름 그대로죠. 비디오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비디오, 보통 여기서 비디오라고 하는 것은 플래시 비디오.
파일을 어플리케이션 포함할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도 잠깐 속성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자, 밴드 대역폭을 우리가 이제 자동 설정을 할지 말지, 예, 대역폭 자체를 자동 설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고, 뭐 오토플레이야 뭐 자동 실행 여부를 얘기하는 것일 거고, 오토 리와인드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자동 되감기 여부겠죠. 실행이 끝나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되감기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버퍼 타임은 실행하기 전에 버퍼링 시간을 얼마나 가지게 할 것인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큐 포인트. 이제 큐 포인트는 일종의 자, 큐 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동영상이라는 것은 각각 어느 위치, 자, 위치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실행 위치를 지정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정할 수 있죠. 바로 이제 그걸 우리가 큐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큐 포인트를 이제 여러 개 그 위치를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하나의 배열 값으로, 열 값으로 정할 수 있는, 예,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 즉 뭔가 이제 유유 시간, 쉬는 시간, 그렇죠? 뭔가 유유 시간 동안에 그 커넥션 타임아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언제까지 만약에 쉬는 시간을 우리가 잡을 것인가 하기 위한, 예, 그 시간을 이제 정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라이브 스트리밍,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리밍을 실행할지 말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것이 결국 뭐죠? 그 받으면서, 다운로드 받으면서 실행을 할지, 이제 그때 받으면서도 실행할 수 있게 할 건지 말 건지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메인테인 에스펙트 레이티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원본 비디오, 요것도 마찬가지로 원본 비디오의 넓이나 높이를, 그 비율들을, 예, 계속 유지할지 말지. 그것이 되고, 이제 소스 같은 경우는 미디어 파일의 경로가 될 것이고, 예, 토탈 타임은 미디어 파일의 총 길이, 예, 이것도 이제 초 단위로 총 길이를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볼륨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예,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비디오 디스플레이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쭉, 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뭐 어떤 특정의 우리가 컴포넌트를 뭐 하나하나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API를 찾아보시거나 하시면은, 예, 그 기능들은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또는 또 쉽게 테스트 해보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기본 컨트롤들에 대한 실습을, 예, 일단 이거는 뭐니 뭐니 해도, 예, 일단 실습이 가장 제일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습을 통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